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놓은 것은 화웨이와 웨이얼구펀이라든가 또 딥시크하고 SMIC를 다 합쳐도 사실 엔비디아하고는 아직은 게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위쪽에 파란색으로 해놓은 얘네들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영 경제의 발전의 방향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미국과의 경쟁이 적어도 이제는 해볼만 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주도권을 업종별로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중국 로컬에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중국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민영기업의 간담회를 돌아보겠습니다. 누가 참석했었는지 안 했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요. 그런데 첫 번째는 지난번 민영기업 간담회 자체가 2018년 11월에 있었으니까 거의 6년이 훨씬 넘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개최되는 회의였던 만큼 이번에 그 의미는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명히 시진핑의 의도가 담겼고 그 목적은 내부의 경제 회복에 모든 전력을 다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었을 겁니다. 팬데믹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그동안의 미국과의 마찰로 피로도가 상당히 쌓였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주의를 또 관심을 돌려서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고 내수순환을 구축하고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 민영기업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생각이었을 것이고 하지만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회는 중국의 기업가 군단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군단이 너무도 강해졌고 참 많이 달라졌구나. 국유기업이나 부동산이나 또 전통산업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민영기업의 시대가 왔고 이들은 전부 다 물려받거나 뚝 떨어진 것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한 땀 한 땀 이루어낸 창업 1세대들이고 앞으로도 1, 20년은 끄떡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40년대생인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을 제외하고는 다 50, 60년대생인데 50년생도 리우용하오라고 신시황이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파는 그 회사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60년대, 70년대, 심지어 90년생까지 있습니다. 그 1990년생이 바로 저희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유니트리의 왕싱싱 창업자입니다. 이렇게 1940년생부터 1990년생까지 거의 4, 50년 차이의 창업자들이 노년, 장년, 청년층의 신구조화를 이룬 이런 기업가 군단들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창업자이기도 하고 좀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발전의 방향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압박을 가장 세게 받았던 화웨이가 역시 연배도 제일 높았지만은 런정페이 회장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C웨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센터에 있었고 그리고 노, 중, 청년 3대 기업가들이 좌우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뉴스를 좀 받아 적다가 잘못 적었는지 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업가 명단을 보시면 정확하게 31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6개 기업의 대표들이 발언을 했고 그런데 이 31개 기업들 중에서 21개가 상장사이고 10개는 비상장사입니다. 이 비상장사들이 사실 굉장히 의미도 큽니다. 주로 업종들은 하이테크나 인터넷이나 로봇 등 또 이쪽이 위주였지만은 유업이라든가 목축 등 전통산업도 있었고 방산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주식 코드 자체 보시면 마윈 또 양원펑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마화텅이라든가 또 류용하오라든가 런정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고 이들의 기업은 여기도 지금 그 주식 코드가 다 나와 있고요. 알리바바라든가 또 페이위에 루이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나온 주식 코드 자체가 각 업종별로 중국의 최소한 현재 1위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될 것이라는 민영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암묵적인 그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중국 리서치 인력도 없는 그런 국내 증권사들이 쏟아내는 베끼는 리포트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으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딥시크와 유니트리 같은 신흥기업들도 여기 있었지만 이들은 전부 다 비상장사기 때문에 화웨이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들 주요 기업들이 재밌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들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오미라든가 화웨이는 애플하고 대척을 지고 있고 또 화웨이, 샤오미, BYD, CATL이나 유니트리는 이 연합군으로 해서 테슬라에 반격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을 합치면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대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텐센트 하나만 가지고 메타와 맞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화웨이하고 이 웨이어 고분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반도체 관련입니다. 그리고 딥시크 여기다가 뭐 이번 기업가 좌담회에는 안 왔지만 SMIC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엔비디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놓은 것은 화웨이와 웨이어 구펀이라든가 또 딥시크하고 SMIC를 다 합쳐도 사실 엔비디아하고는 아직은 게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위쪽에 파란색으로 해놓은 얘네들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영 경제의 발전의 방향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미국과의 경쟁이 적어도 이제는 해볼만 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주도권을 업종별로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자. 넘어서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2018년의 회의에서는 여전히 그때도 부동산이라든가 바이지우 같은 회사들은 참석을 안 했는데 이번에도 한 군데도 참석을 못했죠.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너자라고 하는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영화 비즈니스에 또 어찌 보면 국뽕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가 올 줄 알았는데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과의 대척점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거나 적어도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일 겁니다. 군수산업처럼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반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 신에너지라든가 또 전기차, 또 AI, 로봇, 뭐 휴머노이드겠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그런 산업들이 바로 중국의 미래의 경제적인 진용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 공산당 그리고 정부는 항상 위에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하며 또 그것은 어찌 보면 그런 말이 있게 되면 법적으로도 생산 요소를 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를 하게끔 할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에 방해되는 그런 장애물들은 다 제거해 주겠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양회에서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예측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번에 민영경제가 세수의 50%, GDP의 60%, 그리고 기술혁신의 70%, 80% 이상의 고용을 창출을 하면서 기업 수로는 90%를 넘게 가지고 있다. 이거 이제 민영기업의 5, 6, 7, 8, 9라는 그 표현을 자주 하는데 시주석도 이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하나가 비공유제 경제, 즉 민영 또는 사형 경제를 포함한 비공유 경제가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민영기업의 발전을 더 격려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경쟁 분야에서도 더 경영 주체들에게 공정하게 개방을 하고 민영기업도 들어오라, 자금 조달도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직접 민영기업의 미수금 문제, 즉 지방정부가 부담을 주고 있는, 결제를 미루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해줄 것이고, 또 불필요한 벌금이라든가 또는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마윈, 알리바바의 마윈을 필두로 해서 마윈이 7, 80억을 냈죠. R&B로. 그 정도의 벌금을 냈거나 또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는 민영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좀 숨통을 터주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작년, 재작년에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각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원양어업이라 그래서 다른 성에 가서 기업가들을 잡아와서 그들과 내고를 쳐서 벌금을 내리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 환경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훼손이 됐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민영기업들은 앞으로 경제의 회복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실적을 내라, 그리고 더 많은 하향식 혁신 동력을 더 발휘해 달라, 행정적인 억압을 풀어주고 나면 중국의 이 거대한 시장의 장점은 바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캐치를 해야 될 것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국 간의 경쟁적인 관점에서도 중국의 변화가 또는 미국과의 어떤 대척점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부동산이라든가 인프라 투자 삽질하는 그런, 거기다가 술 먹어서 마오타이라든가 우량이로 발전하고 증시가 떠받쳐지는 그런 시장도 아니고 그런 나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과거에 미국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중국의 지도부들, 그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나서 내린 결정이 민영기업의 활성화이고, 곧 3월 전 양회에서는 민영기업 촉진법이 결재가 될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마윈의 이번 간담회 참여가 민영기업의 가치를 다시 인정한다는 의미라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에 계속했었던 빅테크의 규제는 중국어로는 우시코장정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질서하게 확장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규제, 이런 모드를 이제는 성장 모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큰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던 하이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국의 과학기술, 중국의 혁신 기술들은 더 집요하게 발전을 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인재와 자본, 시장, 그리고 강력한 생산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싱 미들 상태인 미국과 이제는 AI 넘어서 AGI, 휴머노이드 또는 인바디드 휴머노이드 로봇, 뭐 AI 이런 쪽까지 한 판 더 해볼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으로 돌아가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호재가 실현되면서도 시장의 일부 업다운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여전히 약세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과거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예상을 사고 또 현실을 팔아버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에서 또는 중국으로 불어오는 방향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항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